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정 해제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정 해제권, 약정 당사자가 정한 거죠. 이걸 비교되는 개념은 뭘까요? 법정 해제권, 법이 정한 해제권. 법정 해제권은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불능. 크게 이거 말고도 채무불이행 유형이 이행거절도 있고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약정해제권은 말 그대로 매매계약서상, 계약서상,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그 계약서상에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해제권입니다. 따라서 약정해제권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를 보면 되고요. 그 계약서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으면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그 약정해제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공부해야 할 건 뭐냐면 해약금이에요. 해약금이 수수되는 경우. 해약금이 뭘까?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서를 쓰게 되면요, 꼭 매매계약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공인중개사 실무상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계약서는 이제 향후에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 전세 계약서 아니면 매매 계약서일 겁니다.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목적물을 쓸 거고요. 목적물 다음에 대금일 겁니다. 이 대금은 매매 계약서라면 뭐겠까요? 매매 대금일 겁니다. 통상 매매 대금에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당일날 명수를 합니다. 계약금을 이렇게 씁니다. 맨 상단에 한 장짜리 계약서라면 맨 상단에 첫 번째 박스 안에 계약금을 얼마, 보통은 10%겠죠. 이 계약금의 성격은 뭐냐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거겠죠.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거고, 이 계약금이 지급됨으로써 비록 계약서가 있지만,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이 체결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금의 성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해약금의 성질과 그 다음에 이약금의 성질은 단순히 이 계약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어떠한 그 법리를 통해서 이게 해약금이 되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써놓고요. 하단에 1조, 2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3조, 한 2조 정도의 그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약금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거죠? 상대방이 이행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행 착수 전에 뭐죠? 암기를 하십시오. 요 정도는 교부자는, 즉 계약금을 준 자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이 해약금의 규정이 있으면 이게 뭐다? 약정해제권이에요. 약정해제권의 일종인 해약금인 거예요. 약정해제권. 이게 당사자가 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해약금의 경우는 이행의 착수 전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 일방에 어떤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교부자는 그걸 포기하고요. 나 계약금 포기하고 이 계약 끝낼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받은 사람이요. 배액을 현실로 제공하고, 나 계약 해지 안 할래. 이 계약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아. 파토낼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당사자가 계약서에 정확히 해약금 명목으로, 이게 해약금이에요. 만약에 이런 계약서에는 이런 게 조항이 있으면, 먼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서에 이러한 해제권, 약정 해제권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있어요. 그럼 당사자 일방은 이 해약금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해약금이 이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은 없지만 민법 제 585조일 거예요. 나중에 매매편에 가게 되면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도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해약금 추정된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585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 전에 뭘 한다?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방금 본 내용과 동일한 게 있어요. 따라서 비록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으면 뭐한다?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 계약금은 뭘로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즉, 이 경우에는 비록 계약서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때는 이제 써놨으면 약정이에요. 법에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도 당사자 일방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계약서는 이 내용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실무상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상에는 이 내용이 어차피 쓰든 안 쓰더라도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약정, 해적권의 일적인 해약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록 만약에 계약서에 없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약금의 추정은 그러면 자, 또 하나 퀴즈 하나 낼게요. 이제 좀 아시겠죠? 만약에 이 계약금에 대해서 단순히 계약금을 10% 준다는 얘기고 해약금 추정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법조문에 따라서 이 계약금을 뭘로 추정받는다고 했죠? 해약금을 추정받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싫은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계약이 일방에 의해서 이 해약금의 585조의 기초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5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계약금에 기초하여 교부자가 포기하고 아니면 수령자 배액상하는 방식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고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임의 규정이에요. 뭐다요? 해약금 추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즉, 계약금에 기초해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그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은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률과 달리 정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즉, 법보다 당사자의 의사를 더 중시하는 거겠죠, 결국은. 자, 이제 계약금, 이제 해약금 추정.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해약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법조문을 언급할 필요 없이 계약서에 기초한 이 해약금 규정을 원용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이 임의로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약금 규정을 두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 해놓고요. 어떤 얘기 썼냐면 손해배상이고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 있어요. 위약금이 뭐냐면 위약금은 뭐가 전제냐면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유형은 이행지체 이행불이지만 공통적으로 뭐가 발생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손해라는 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얼마인지를 살펴본 후 그 금액만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거래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명목으로 얼마 준다고 딱 정액제를 하는 거예요. 이 정액제 의미는 위약금을 1,000만 원 했어요. 근데 실제 손해는 2,000만 원이다. 그래도 1,000만 원 하고요. 위약금은 1,000만 원인데 실제 손해는 5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그래도 1,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위약금 약정이에요. 그런데 통상 위약금 약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냐? 계약금을 가지고 해요. 계약금을 가지고. 즉, 매도인이 채무를 불이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준다. 아니면 매수인이 채무 불이한 경우는
계약금의 반환을 그 금액을 한다. 위약금 약정을 둡니다. 계약금을 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해약금과 유사해요. 이게 위약금. 따라서 이 계약금이 위약금의 약정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약정을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 없으면 위약금 약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약금 약정은 별도로 손해배상이 채무에 의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 전제했을 때 손해를 얼마 주기로 약정했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이 당연히 위약금의 약정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계약금도 해약금이 추정되는 거지 법조문에서 추정되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위약금 약정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접할 통상적인 표준 계약서에는 위약금 약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게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뭐냐면 해약금은 뭐죠?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위약금 약정은요. 채무불이행이지만 해제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즉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물론 소멸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관점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존속은 상충되는 거잖아요. 충돌되는 거잖아요. 뭘 이제 제가 쟁점을 끌었냐면 그렇다면 하나의 계약금을 가지고 서로 대립되는 상충되는 해약금과 위약금에 동시에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둘 다 하나만 배타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격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근데 대법원 판례는 뭐다? 병존한다. 비록 해약금의 성격과 위약금의 성격이 상충된다 하더라도 병존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계약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게 뭐냐면 계약서에 해약금 추정 규정이 있고 민법상 추정인데 이게 어떻게 봐야 할지를 어떻게 이해할지를 어떻게 접근할지를 가장 고민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계약서를 보고 계약에 돼 있으면 그게 약정 해제권이고 그 대표적인 해약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법조문에 따라서 그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야. 특별한 사정이 뭘까요? 계약금에 기초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특약을 두지 않는 한 해약금을 추정받고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법의 근거. 그래서 해제권은 근거가 뭡니까 찾아보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써 있으면 계약서 몇 조,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으면 민법 관련 법조문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565조네요. 565조 계약금.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약금이란, 자, 포인트가 이거죠. 채무 불이행과 상관없이, 자, 우리가 방금 배웠을 때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 불이행은 급부 이행의 도래 시점이 다른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개념 출발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상관없이 채무 불이행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 착수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행 착수 이후에는 계약금에 기초해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이 해약금 규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언제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게 하나의 그럼 이행에 착수 전이 중요한 논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이행 착수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은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케이스를 가지고 언급됐고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고 그 중에 좀 낯선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교부자는 어떻게 해요? 교부자는 포기하고 나 이거 포기할게. 그 다음에 수령자는요. 배액을 상환하고. 자, 교부자는 포기하는 것 때문에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할까요? 포기할 때 돈을 준 사람은 나 이거 돌려받지 않게 그 얘기죠. 그 얘기만 됩니다. 하지만 수령자, 보통의 경우 매도인이 받겠죠?
배액을 상환한다. 돌려줄게, 배액 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제공을 하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수수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보통 계약금이겠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금전 기타 물건을 뭐로 본다? 계약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약정에 하든 계약서에 쓰든 안 쓰더라도 민법 565조에 따라서 해약금이 추정되기 때문에 그 계약금은 자 그래서 의의에서는 채무 불이행과 상관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린 공부의 피부는 이 당사자 일방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행을 착수하는 당사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행을 착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행 착수의 상대방도 포함되는 건지 그거를 하나의 쟁점 1이고요. 이행의 착수가 어떠한 경우를 이행 착수를 볼 수 있지. 통상의 매매 계약이라면 매매 대금의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주니까 문제 없어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중도금 잔금이에요. 그리고 매도이기 이행 착수에서 떠오르는 뭐죠? 재산권 이전 의무예요. 그러면 대부분 잔금식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중도금이 있다고 한다면 중도금이 이행의 착수의 기준이 될 겁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그 기본 패턴에서 이제 사령이 나왔는데 그 중도금을 현실로 돈을 준 게 아니라 다른 채권으로 지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할 때 가장 큰 틀이 그거지 않습니까? 매도인이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시점에 재산권 이전 서류를 주잖아요. 그럼 이행 착수한다면 이제 이미 계약금 준 거니까 이행 착수라면 결국은 중도금이 기준이 될 거예요. 중도금이 지급 전이라면 이행 착수 전일 거고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 착수에 이른 거죠. 자,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자, 다음.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자, 계약금의 봐요. 해약금 추정이에요. 주어는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이다. 계약금이 뭐죠?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 보통은 금전이겠죠. 여기 가로 열고 계약 성립 후 주고받는 것도 무방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계약 체결 시 하죠. 계약금은 매매 계약의 일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약금 계약이에요. 별도로 매매 계약서의 제목에는 본래 의미인 매매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계약금에 관련된 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계약금은 비록 계약서 한 장에 써 있지만 별도로 계약금 계약이라는 별도의 계약이에요.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 다만 전체적인 매매 계약과 이 계약금 계약이 어떤 관계? 주종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성립 후 주고받는 것도 무방한 겁니다. 다만 뭐 이게 그렇게까지 깊이 알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계약금 계약도 계약금은 별도의 계약이고 다만 매매 계약과 어떤 관계? 주종 관계다. 그럼 주종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 효력이 없으면 계약금 계약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그게 나중에 배울 키포인트입니다.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565조예요.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법조문에 근거하여 어떻게 된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당사자들은 이 해약금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약정이 없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건 해약금을 보지 않고 계약금에 기초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약금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문구를 약정을 하게 되면 계약금에 기초해서 해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만일 당사자가 그 내용입니다. 임의 규정의 성격이 드러난 겁니다. 565조 제1항에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565조 제1항에 기초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약정을 했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서상에 해약금
추정규 해약금이라는 제목에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내용 있죠. 해약권을 발휘하는 약정이다. 왜냐하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565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이제 기출 지문입니다. 다른 표현이라면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은 뭐죠? 당사자가 합의로 그 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당사자의 의사를 더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565조 제1항의 법문 내용보다.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분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 계약의 종료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계약금 계약 자체는 하나의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다. 다만 민법상 정형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종료할 때 언급은 제가 표시하지 않고 강의,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전형적인 계약 중에서는 현상 강고 계약만이 요물 계약이지만 뒤에서 배울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의 특징이 뭐죠? 계약의 성립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계약이 성립할 때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부족하고 뭐가 있어야 한다?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되고 성립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계약금을 주지 않은 상태, 돈을 현실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 상태에서는 계약금에 기초해서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즉 해약금을 추정을 해서 일방적 계약을 해제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한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전제는 실제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물 계약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낙선 계약이 아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물 계약의 그 개념이 이겁니다.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도 없고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나중에 좀 뒤에 판례에서 제가 소개한 판례 나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 계약금의 계약에 기초해서 해약금이 추정된다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보는 뭐 수령자는 배액상하고 교부자는 포기해서 일방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 계타의 계약의 부수에 행하심으로 즉 별도의 계약이란 겁니다. 계약금 계약. 다만 편의상 한 장 했을 뿐이에요. 이런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공유 지분 매매는 하나의 계약서에 쓰지만 각각의 공유 지분의 매매 계약서다.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종된 계약이다. 주된 계약이 즉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 요 지문은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할 때도 계약금을 주고 만약에 임대나 임차인도 이 계약금을 해약금에 추정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계약금 계약에 위약금 약정이 포함된 경우 이런 표현이 들었다는 얘기는 계약금 계약이 당연히 위약금의 약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별도로 당사자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서에 해약금 추정과 별도로 위약금 약정이라는 제목하에 무언가를 기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한 계약금 계약이 위약금 약정 포함되잖아. 이거랑 비교해보죠. 해약금 추정. 근데 계약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해약금 규정이라는 내용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법문에 의해서 민법 565조 제1항에 의해서 해약금은 추정되지만 위약금 약정과 관련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렇게 정해야만이 위약금 약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된 경우,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포함된 경우,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약금 추정을 방해하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충돌이 되는 겁니다. 즉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되면 해약금 추정은 성립이 되는 거 아닌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는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결론은 위약금과 해약금은 병존 가능하다. 요것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위약금 약정 이렇게 씁니다. 당사자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교부자가 채무를 불이할 경우에는 수령자는 이를 몰치하고 손해배상은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수령자가 채무를 불이한 경우에는 교부자에게 배액을 상환한다. 이러한 약정이 뭐다? 이약금 약정이에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이약금 약정이 없는 겁니다. 보통 통상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다만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약금과 병정 가능하다. 병정 가능하다는 이유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약금 약정인 이유만으로 565조 해약금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이약금 약정이 565조에서 말하는 다른 약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565조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은 추정되는데 그 다른 약정에 이약금 약정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병존 가능하다. 자, 다음. 자,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